조직폭력배란 폭력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. 그들은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. 그리고 철저하게 이권을 따라 움직인다. 최근에는 마약 유통에까지 뛰어들었다.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조폭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. 걔들은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고,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걔들이 덤벼들 거니까 엄청난 마약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. 최근 조직폭력배 세계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. 전국 규모의 조직이 사라진 대신 요즘은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. 특히 세력권을 중심으로 싸우던 예전과 달리 실리를 얻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. 강력부 검사들은 단속이 점점 더 어렵다고 말한다. 기존에는 어떤 그 조직폭력 간의 여러 가지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칼부림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근래에 들어와서는 각자 그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또 분쟁이 생길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 조직 외에 제3의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교적 규모가 큰 조직들이 좀 나서가지고 상호 조정을 해주고 그런 경향도 요즘에는 보이고 있습니다. 조폭들이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. 아무거나 한 번만 눌러보세요.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됐던 폭력 조직 두목급들이 대부분 출소했다. 최근 이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. 지난 1월 강력부 오광수 검사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.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쇼핑몰 분양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척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. 각자 조임 검사인 오 검사는 한보 비리 때 김현철 씨를 구속한 수사팀 가운데 한 사람. 오늘 고생했어요. 네. 문제의 쇼핑몰 분양 광고다. 14층 규모의 총 분양가가 1,0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.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공기업이다. 토지신탁 회사란 토지를 담보로 사업 시행을 의뢰하면 은행 대출은 물론 공사 분양까지 대행해준다. 돈이 없어도 토지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. 이 점을 악용해 최근 조폭들이 상가 분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. 상가 사업 같은 경우 특히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개입됐다고 좀 유머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습니까? 저는 상가 분양에서 사실상 그쪽이 많이 하고 있죠. 근데 그쪽도 아까 말씀드렸어요. 표시하게 들어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. 저쪽 폭력배 쪽의 동의다 뭐다 알 수가 없습니다. 사실. 토지신탁 회사의 사업을 의뢰하려면 토지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. 그러나 문제의 이 쇼핑몰 부지는 20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.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. 그런데 이 사업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. 당초 이 사건은 사업주 A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토지 신탁의 로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. 이를 안 사업주 B씨가 사업권을 빼앗았고 A씨 쪽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쓴 로비 자금을 내놓으라며 B씨를 협박했다. 위협을 느낀 B씨도 원로급 조폭을 동원했다. 이 폭력배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게 참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람,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무슨 돈이 생긴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다 해서 적당한 명함을 만들고 사회적인 지위를 만들고 해서 행동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좀 관심을 사고 좀 신임을 얻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검찰은 범행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. 이런 식으로. 사업주와 조직폭력배 간의 돈 거래가 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.
수사팀에 국세청 직원까지 합류했다. 수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개입해 치밀한 돈 세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. 이 수표 남발을 찾는데 해당 은행에 그 날짜 수표 받는 거 전부 뒤져야 한다. 다 뒤져야 한다는 얘기죠.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금융 추적까지 다 감안해서 일을 했어요.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수사팀은 계좌 추적에 나섰다. 계좌 추적은 수사에서 원시적이지만은 제일 힘들고 원시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확실한 어떤 증거를 포착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. 내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수사팀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. 이 쇼핑몰 개발 비리에는 폭력 조직은 물론 공기업과 금융기관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. 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업주와 은행 직원 등 핵심 주동자 3명에 대한 긴급 체포에 나섰다. 이 카메라로 찍은 거 없어요? 그 칼라로? 아, 칼라가 아니라 지금 복사.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한 보호 장비들이다. 자, 모여봅시다. 자, 모여봐. 저별 나온 쭉 서봐. 동회장님 이쪽으로. 쭉 서봐. 너무 뿌짝 서지 말고 왜 갑자기 겁주고 그래. 어제 이제 미리 또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체포하려고. 오늘 검거 작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용의자를 감시해왔다.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군부가 좀 연락합시다. 고생합시다. 저리. 안녕하십니까. 고생합시다. 새벽에 출동한 것은 아침 출근 시간 전에 검거하기 위해서다. 왜 빨리빨리 가야 좋은지 알아요? 그래야 긴장이 되잖아요, 긴장. 잡을 때도 긴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잡지.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. 사업주 노모 씨가 거처하던 집이다. 그러나 그는 없었다. 검거 작전의 비밀이 샌 것은 아닐까. 돈 세탁을 담당한 은행 직원의 집 앞. 소재가 파악되었음에도 수사관은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. 언제 저 검거 들어? 나오면. 집 밖으로 나오면 네. 집안에는 안 들어. 네. 왜 안 해도 검거를 안 하나? 애들이 있으니까. 가족이 있으니까. 아, 가족이 있기 때문에. 네. 자식들 앞에서 수갑 채우면 안 되잖아요. 추조하기는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오검사도 마찬가지다.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안절부절이다. 거기 가서 검거가 제대로 되는지 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예상했던 상황대로 지금 그 현장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. 아침 7시 반 출근하려는 나모 씨가 나타났다. 금품수수한 혐의로 저희가 긴급 체포합니다. 은행 직원을 체포한 후 수사팀은 정보가 셀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나머지 대상자 검거에